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입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뉴욕 증시 얘기하면서요. 월요일, 화요일 계속 와우 그랬거든요. 네네네. 오늘 유럽 증시까지 보고 일본 증시 보고 나니까 이건 뭐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제가 과잉 대응하는 건가요? 뭐 과잉 네. 대응이 아니라 그럴만 예. 합니다. 뭐 연중 최고치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어제 3% 이상 급등이 나오는 그런 예.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좀 부러울 따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항상 지수라는 거, 그다음 뭐 종목이라는 거, 항상 뭐 지수화되어 있는 것은 이제 동조화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커플링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씩 그런 모형이 좀 갖춰지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내용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신다면 아시아 증시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는 빠지고 코스닥은 올랐죠. 하지만 어제 대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올랐는데 일본이 3.5% 급등이 나오면서 강세 실현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이 좀 있었죠. 브릭스 증시도 대부분 다 1% 내외 상승률. 신흥국 증시라고 불릴 수 있을 브릭스와 미스 증시도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조만간 외국인의 어떤 재입장, 재입성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럽으로 넘어와서 유럽은 이제 그리스는 휴장이었고요. 대부분 다 또 1% 남짓 오름세를 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독일도 연중 최고점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적으로도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뉴욕 증시도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는데 S&P 500과 나스닥은 다우존스는 0.5%가량의 상승률을 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차트 모양을 보신다면 영국, 프랑스, 독일 직전 고점은 당연히 다 돌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추세가 상승 추세로 또 전환이 되었습니다. 직전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면서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키프로스라든지 이탈리아 전국 브랜드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드라기 총재의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이러한 내용들로 힘입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었겠죠. 직전 고점 돌파를 하고 상승 추세 다시 전환이 되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본다면 아직까지도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걸 팔아야 되겠어라고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오름세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다우존스가 드디어 15,000포인트까지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글로벌 증시는 그야말로 지금 화랑장, 글쎄요 경기 회복이 아니라 유동성으로 좀 올리는 장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수상을 보았을 때는 이게 언제 꺾일 것이다라는 예측보다는 이런 것을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보다 더 현명한 전략이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 상황 보니까 자체적인 재료 때문보다는 해외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순풍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요. G20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도 네. 사상 최저치로 기준금리 인하했다. 2.75로. 예, 깜짝 인하라는 전망이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대부분 다 동결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의 인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호주마저도 이제는 호주는 어느 정도 경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다지 나쁘진 않았거든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저치로 금리를 인하를 했다. 이러한 것들은 글로벌 이 전체적으로 동조화되면서 경기 부양을 공조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호주가 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글로벌 어떤 경기 부양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기대감에 의한 랠리가 펼쳐졌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는 특별한 어떤 기업의 실적 발표라든지 어떤 경제 지표는 발표된 게 거의 없는데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다시 다우존스가 15,000포인트가 돌파가 됐구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매수 심리가 좀 들어왔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러한 내용들 우리나라도 이제 내일이죠. 아무래도 좀 한 배를 좀 같이 타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는 좀 기추가 주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그렇다면 뭐가 올랐느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종목 위주로 반등이 세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30 종목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캐터필라거든요. 그러니까 캐터필라는 그동안 상승에 소외됐던 종목이었는데 캐터필라가 글로벌 경기 부양 이런 내용들로 힘입어서 강한 상세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엑손모빌, US스틸그룹 등과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가 3.5% 강세를 보였는데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나 또 봤더니 소니라든지 도요타 자동차, 혼다 자동차 등과 같은
소출주 위주로 상세가 많이 보였다는 점. 이는 우리나라에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이 좀 있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자동차주가 좀 비교적 많이 빠졌는데요. 네. 이러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면 호주도 이제는 직전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호주 증시도 굉장히 뭐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뭐 글로벌 경기 부양이 동조화를 이루면서 강하게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호주마저도 직전 고점 돌파가 되면서 차트 모양도 굉장히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뉴욕 증시 한번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캐터필러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죠. 네. 엑소모빌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US스틸 그룹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비 건설 중장비 업체, 엑소모빌은 정유 업체, US스틸 그룹은 철강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이러한 이른바 경기 민감주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세게 좀 반등이 나가고 있구나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도 좀 참고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 주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니케이 지수가 3.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의 상승 견인했던 주요 종목이 토요타가 4.9%, 그다음 소니가 6.3%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인지 아니면은 정말 단기로 끝날 수 있을런지. 근데 이런 상승 흐름들이 토요타 자동차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같이 오르면 좋겠지만 지금은 경기 회복이 돼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때문에 오르는 거라면 토요타 자동차가 오르는 것은 현대차한테는 좋지 못합니다. 경기 회복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니도 올라가는 거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IT라든지 자동차의 전반적인 좀 약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본 니케이 지수 상승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일본까지 해서 서로 좋은 분위기들 주고받고 있는데 왜 코스피는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코스닥이 그나마 좀 강세를 보이는 걸 위안으로 삼아야 될지 우리 시장 조언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제 570포인트가 돌파가 되었습니다. 네. 4년 만에 최고치 이제 달성이 되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대전제는 흔들림이 없다. 코스닥 위주의 중소형주 강세는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네. 그리고 수급의 방향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대형주가 반등할 만한 매크로가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는 점.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코스닥 위주의 어떤 중소형주 강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린 바 있는데 오늘도 제가 봤을 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비록 오늘도 뭐 경기 민감주들 반등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반등이 제가 봤을 때는 추세 반전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기울적 반등으로 일하는 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뉴욕 증시에서도 어떤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가고 있죠. 하지만 아까도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는 종목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보는 게 오늘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원화 강세 이런 어떤 원인 환율의 어떤 급격한 또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자동차 이런 어떤 매크로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어떤 확실한 어떤 그 매수 시점 물론 아주 조금씩 담아가겠다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어떤 그 전략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물론 가능하겠지만요. 단기적인 어떤 접근을 가능하신 분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짧게 끊고 나가는 전략이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원엔 환율 한번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반등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엔화 대비 원화 약세란 소리인데 아직까지도 엔화 대비해서 원화가 이렇게 강세란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엔화 대비해서 원화가 이렇게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자동차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듯이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경쟁 업체에 있는 종목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이런 어떤 매크로가 아직 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와 반면에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본다면은 어제 573포인트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최고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본다면 지금 위로는 550 그리고 밑으로는 450이라는 박스권을 이제는 좀 돌파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증시기관에 그런 얘기가 있죠. 4년간의 박스권이었으면 적어도 절반, 2년은 올라간다. 뭐 이런 어떤 돌파가 되면 막 그런 어떤 속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그 돌파 이러한 것들을 너무 가볍게 보지는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강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들로 본다면 지금 파라다이스 어제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CJ 오쇼핑 또 신고치 갈아치웠습니다. 서울반도체도 그랬고요. 동선한 종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네 종목이 딱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1위, 2위, 3위, 4위 기업입니다. 코스닥에.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너무 뭐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 말고 파라다이스가 지금 2조 1천억 CJ 옵쇼핑도 2조 1천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중장기 전략으로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납법과대 경기민감주는 단기 접근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장기 접근 이런 것들 오늘도 고수하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의 길고 긴 박스권 돌파 큰 의미를 보이는 신호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주셨는데요.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